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합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는요. 오늘 도로 사정 때문에 전화 연결로 진행합니다. 연결되었나요, 곽우신 기자? 네, 오늘은 원거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대면으로.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시사포차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요, 표창원의 뉴스 아이길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들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사 안주 임승호 대변인께서 준비하셨죠? 예. 네, 준비된 오디오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터전이 성남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이고 그래도 순회동에서 살면서 경기도 지사까지 이제 역임했는데, 만약에 성남 분당갑에 나온다면은, 그럴 용기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죠.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전 지사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렇게 일종의 도발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성남 분당갑 지역의 어떤 미니 대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한 것처럼 인천 계양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가는 것은 모양새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면 당선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고, 사실 저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20% 차이 정도로 20%포인트 정도 차이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이 됐던 곳이어서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출마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정치적 명분은 오히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인천 계양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분당갑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어떤 등판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 본인도 오늘 좀 특유의 이제 화법으로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생각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과연 안철수 대 이재명의 매치가 성사가 될지, 그것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승호 전 대변인도 계양갑에 출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오늘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분당을 두려워서 계양에 출마한다고? 이것은 이준석의 뇌피셜,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 스스로가 계양을 언급한 적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김남국 의원의 이렇게 발언을 하면 이 도발에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언급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인천 계양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젠 출마하기 어려워지는 지경이고, 계속 이런 발언들이, 논쟁들이 이어지면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분당에 출마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본인은. 근데 계속해서 인천 계양 지역이 언급되면서 세트로 지금 결국에는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개인적인 어떤 일종의 뇌피셜로는 이준석 대표가 분당갑 지역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의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본인 표현으로는 도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참 정치 못되게 한다라는 느낌도 받았던 게, 그러니까 지금 임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발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말려드는 거, 도발에 말려드는 거고, 이렇게 정치하면 이게 맞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저 김남국 의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이렇게 쑤시고 언급하고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못되게 정치한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일종의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이 나왔던 부분도 있어서 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분당 갑 지역에 있어서 지금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분당 갑 지역에 출마할 때 뭐 일종의 뭐 데뷔 투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었던 걸 보면 결국에는 뭐 제가 의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당 갑 지역이 지금 상당히 좀 경기지사 선거에 이어서 이번 지방 선거에 뭐 지선은 아니지만 보궐선거의 메인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작용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논쟁인 것 같습니다. 곽우신 기자 잘 네네.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은 지금 인천 출마 가능성과 이준석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영리하게 미리 초를 쳐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초를 많이 하고 쳐두고 있는데요.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을 할지 안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 등판을 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등판을 한다면 그것도 분당갑이 아니라 개항으로 가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 몇 가지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등판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그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다시 와서 조기에 성과를 내고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민주당의 회복세도 빠를 테니까요. 그게 제일 싫은 거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러면은 나온 김에 저 사람한테 좀 상처를 주고 훼손을 좀 해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오히려 뭐랄까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전으로 갈 수 없게끔 조금 깎아먹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저쪽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물밑에서 뭐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벌써 막 흘리고 사실 그냥 언뜻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옮겨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빈자리를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간다고? 이재명 고문이 경기도도 아니고 인천에 뭐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이재명 고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준석 대표는 소기의 성과를 하나씩 얻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정무적으로만 보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종훈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 당의 이득이 되는 것과 별개로 정무적으로 큰 정치하는 거에서 맞는 언행이냐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정치인지 스포츠인지 바둑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임성호 전 대변인이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분당갑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못지않은 빅매치의 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되려면 중량감에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후보가 돼야 될 테고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성호 대변인의 시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것이다 입니까? 아니면 그와 유사한 또 다른 후보들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뭐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다만 분당갑 지역의 민심도 좀 수상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 그런 상황 때문에 광고 바로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시사포차. 첫 번째 안주거리로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께서 그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는가에 대한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하느냐 여부 말씀하시다가 끊겼습니다. 계속하시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후보 본인 자체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좀 원론적으로 뭐 가능성을 닫아두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당갑 지역의 민심입니다. 어쨌든 지금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로 출마를 하면서 이제 당선되고 2년 만에 어떤 자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당시에 김은혜 후보도 약 1%포인트 차이였나요? 굉장히 좀 신승을 겨우겨우 이긴 그런 선거였고 그전에는 또 민주당이 많이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지역에선 지역을 위해서 일할 분들을 공천해달라라는 민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면 속된 말로 안철수 후보를 꽃감아 태울 일은 없을 것이고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어떤 성남 민심을 달래려면 좀 경선을 통해서 중량감 있는 인물도 좋지만 분당갑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좀 선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의도 정가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소문을 보면 윤심은 박민식 후보에게 가 있다는 이야기 있던데. 사실 그 문제도 박민식 후보에 대한 뭐 저는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 아마 연고를 두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갑자기 분당갑으로 온다라는 뭐 소위 말하는 명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분당갑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임 대변인이 다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거론되는 분당갑에 뭐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을 보면 분당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차출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윤심이 어디에 있냐? 네. 아니, 민석 후보 같은 경우 실제로 본인이 안철수 등판론을 띄운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지역구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에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분당갑 유권자들의 의중은 뭐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네.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게 정치가 국민을 위한 거지 정치인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도 분당갑이든 계양, 인천 계양이든 좀 거물급 정치인을 위한 그런 도구처럼 이야기되는 건 그쪽 주민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안주로 넘어가 볼까요? 곽우신 기자가 준비한 안주.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직접 대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 맞죠?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공개된 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7개에 대해서 네.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면서 이 7개 청원 중 첫 번째 청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답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존에 밝혀왔었던 원론적 차원의 답변으로 좀 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일관된 답변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미묘한 뉘앙스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또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그렇죠.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언론 등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띄어지고 있는데 예. 실제로 사면이 단행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가 정규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선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그 논란이 되는 뉘앙스?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때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언급은 양쪽을 다 언급해주기는 했지만 미묘하게 살짝 찬성 이쪽도 이유가 있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뭔가 조금 매듭을 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쪽이 살짝 무게중심 5g 정도 거슬려 있지 않나? 이게 그렇게 해석해서 5g의 무게 변화가 있다. 임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는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또 이게 당선인과의 초기에 좀 논란이 되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조금 심정의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 이유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만의 사면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같이 하는 사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뭐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자체에는 찬반이 갈릴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복합적인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다른 논란이 된 어떤 사건의 인물들과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요. 동시에 사면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과연 이 메시지, 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종호 평론가는 어떻게 이 5g입니까 아니면 방점이 찬성 의견이 많다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저도 뭐 5g에 한 표. 5g입니까? 왜냐하면 네. 5g에 한 표라고 하는 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 사면,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김경수, 정경심, 예. 이재용 뭐 등등의 지금 다른 인물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들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인수위 측에서 먼저 꺼냈어요. 네. 그리고 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본인들끼리 내피셜로 계속 불려가고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꼼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고려하는 것처럼 아하. 막 몰고 가거든요. 네.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 국민의힘이다. 글쎄요, 뭐 예. 국민의힘 측에서 뭐 의도적으로 이걸 확대시킨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오늘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프다고 해서 사면이 됐는데 지금 내가 욕을 먹든 말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정경심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단순히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확대 생산시킨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정경심 씨나 뭐 이재용 기업가 등등에 대해서 뭐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정경심 교수나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양측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측에서 확대재 생산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까 네. 그 임 대변인이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말려든 거예요. 민주당과 정치적 지금 수였나요? 민주당과 그러니까 청와대가 말려든 거예요 지금.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성호 대변인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중간에 끊었었는데 그러면 사면 자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거론되는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정경심 전 교수라든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국민 통합과 뭐 경제 회복과 이러한 차원에서의 사면 개인적으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원래 저는 모든 특별 사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사면 전에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면을 하고 나서 잘한 사면이냐를 물었을 때는 잘했다라는 여론이 좀 높은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서 네.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구나라고 해서 좀 생각이 바뀌었고 다만 그때 민주당을 비롯해서 얘기했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반성의 메시지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반성의 메시지가 일부 있었다. 대국민 사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달리 했다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뭐 평론가님께서는 수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좀 언급을 네. 하자면 예.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수용 기간도 지금 굉장히 짧은 상황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7대 허위 스펙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반성의 메시지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에 대해서 논하기는 굉장히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한 곽우신 교수, 곽우신 기자님, 제가 교수. 네, 제가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사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찬반 어디입니까? 뭐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이제 특히 임기 말에 예. 주요하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분들을 한 그릇에 짬뽕처럼 모아놓고 사면을 하는 것은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크게 좀 반대하기 어려운 그 조건이 하나 생겨버렸죠. 이미 뭐죠? 전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하.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네.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될 이유가 뭐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권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은- 차별하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안 했었던 게 원칙적으로 또 맞는 거였는데 네. 이미 앞서 잘못된 고리가 풀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하. 이거를 불평등하게 두는 게 맞냐 아니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게 낫겠냐 만약에 예.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번 정권에서 안 풀리면 네. 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그때 만약에 사면으로 이걸 풀게 되게 되면은 네. 역시 이 정부가 저 정권이 잡으니까 또 전직 대통령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훨씬 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서로 반대 진영에서 풀어주는 게 오히려 원칙에 좀 더 스무스하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네. 그나마 그날 소주를 먹을
좌우로 또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마드리드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말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면 맡겨주세요. 이런 말씀. 저는 이 예. 마드리드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인수위 관계자들 그랬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인사하고 하면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꾸 일을 벌리냐. 하지 마시라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한다면, 네. 인수위 측에서 원한다면 윤 당선인에게 권유하면 되잖아요.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국민 네. 대통합을 명분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종훈 평론가 이건 어떠세요? 좀 전에 이제 임성호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그 특별 사면 자체에서 반대 의견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국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한 거. 그러면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혹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가 이렇게 또는 이재용 전 부회장 사면이 되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세요? 만약에 이번에 사면을 한다면요? 만약에 한다면? 사면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측을 하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그 예측해 주세요. 근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만 이제 국한에서 한다면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앞서 예. 임 대변인도 얘기했잖아요. 예. 전제가 달라요. 음흠.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하고 네. 반성하는 모습이 됐잖아요. 아하. 근데 사면이라는 게 예. 뭐 일반 범죄자도 보석을 하거나 뭐 사면을 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분을 저쪽에서 원하니까 사면해주라고 하니까 사면해줘야 된다. 이건 전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짧게만 좀 덧붙이자면 네. 아까 평론가님께서는 당선인이 하라라는 말도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예. 정치적으로 주는 메시지와 모양새가 굉장히 다른 건 분명히 사실이죠. 만약에 통합이란 메시지가 예, 없어지죠. 보수 정당이 집권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다면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만약 시행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사면을 하되 이에 상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국민 통합의 모양새는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겠죠. 입장에서도 뭐 10일 전에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우신 기자 마지막으로 곽우신 기자는 어떨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만약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호감도도 작용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해서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저번 여론조사 비슷했고요. 예. 아마 지금 조사보다는 긍정 평가가 후에는 조금 더 오르긴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게 된다면? 네. 조금 오르겠지만 근데 그게 정말 국민 통합일까? 그 통합된 국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이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포차 마지막 안주는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준비하셨죠. 어떤 안주인지 역시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하지만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신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를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가 주목한 부분,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안이라면 공약 파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게 확정안이 아니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놨던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따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소급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재정학자들이 현실적으로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방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국가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바꾸면 된다.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해보니까 녹록치 않다는 게 아하. 현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직면하고 하니까 네. 다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네. 확정안이 아니길 바랍니다. 임성호 전 대변인 공약 파기다 확정이라면 동의하세요? 저는 이게 확정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소상공인 분들 많이 가시는 카페를 쭉 보고 왔어요. 네. 엄청나게 민심이 지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총 규모에 대해서 기존에 좀 발언을 했던 것이 당선인이나 후보 시절에는 400,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400에 얹어서 600, 그래서 총 1,0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많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1,000만 원 지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600만 원인 건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50조 규모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뭐 따져보면 한 20조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600만 원도 말장난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차원에서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고 600만 원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원 금액과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좀 뭐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차등 지급을 얘기할 때 하한액이 600만 원이다라는 약속 정도는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인수위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돼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300만 원 준다고 그 민주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을 때 윤당선인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은 300만 원 그 푼돈 주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했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곽우신 기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당장 이건 공약 뭐 후퇴다 파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후속 조치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 기존에 발표한 내용과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보상받느냐 이게 확정이 돼야 될 텐데 네. 근데 지금 이미 소상공인분들의 이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인수위가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당선인은 뭐 거의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예. 인수위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한 구체적인 플랜들에 대해서는 자꾸 미루고만 있고 계속 이거 오해다 후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가 오해인지 뭐가 이게 후퇴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고 막상 예. 이렇게 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 플랜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사실 오세훈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인수위는 항상 약간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라 약간 이런 스탠스로 계속 답을 미뤄왔다는 거죠. 근데 인수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렇죠.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최소한 언제 해갖고 발표하겠다. 이게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단순히 요 손실보상만이 아니라 네. 이번 인수위가 묘하게 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 디테일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종훈 평론가. 그런데 이 안철수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이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아마 오늘 소상공인 카페가 폭발한 예.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차등 지급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네. 안철수 위원장이 오해라고 설명하면서 안철수 위원장과 인수위 측에서는 네. 이게 절대 후퇴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숫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예시로 든 게 네. 저번에 보니까 지원금 받은 사람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소고기 사 먹더라. 이 논리로 차등 지급을 정당화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임성회 대변인? 대변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메시지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발언이고 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알겠으나 결국에는 오늘 일종의 해명 브리핑이었죠. 안철수 위원장의 해명 브리핑이었는데 남은 것은 소고기 발언뿐이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뭐 구체적으로 이 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안철수 위원장이 설명한 걸 보면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그 지원과 폭과 규모가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상도 지금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지원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에는 앞서 논란이 있었던 게 왜 차등 지급을 하느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뻔했는데 소고기 발언 하나로 인해서 좀 예. 그런 것이 다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메시지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인데 좀 많이 아쉬운 발언인 것도 사실이고 사실 예.
어려운 분들도 소고기는 당연히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또 오늘 카페 글들 보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삼겹살 계속 먹다가 좀 이거 빚 같은 거 처리하고 좀 남는 돈으로 소고기 한 번 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라는 좀 그 글을 보고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께서 어떤 발언을 하고 싶었는지는 어떤 취지였는지는 알겠으나 좀 많이 아쉬운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앞서 이 재정 조달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 방안이 없었다. 사실 저도 기억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재정 계획들을 조정하면 쓸데없는 지출 줄이면 다 나온다란 말을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성인지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정리하면 지금 이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그 장밋빛으로 내놨던 많은 공약들 제대로 이행할 만한 재원 마련이 될까요? 저는 제일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 문제로 그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 예. 인수위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손실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임대료 나눔 공약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했는지가 궁금해요. 분명히 올 1월 신년에 네. 윤석열 후보 시절에 예. 아주 야심차게 A4 용지를 들고 읽으시면서 네.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국가가 3분의 1, 예. 임대인이 3분의 1, 임차인이 3분의 1. 맞아요. 근데 국가가 3분의 2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낸 돈은 세액공제로 다 보전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만 원이라면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 200만 원을 국가가 대줘야 돼요. 예, 예. 임대료가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 임대료 평균이 120만 원인데 120만 원 중에 80만 원을 국가가 대줘야 돼요. 네, 네. 소상공인들에게 다 줘야 돼요. 예.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러니까. 게다가 누구는 80만 원 지원받고 누구는 2천만 원 지원받아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면 또 논란이 될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3천만 원 월세를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은 피해도 더 커요. 그렇죠. 이분들이 정말 더 금액적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분들 안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전에 재정학회부터 해서 다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네.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재원 마련 이거 방안 있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대선 기간에도 재원 방법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뭐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선거 때마다 이제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출 구조 조정으로 하면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손실보상 차등지급 안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은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일부 금액은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을 확인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양해를 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중요한 건 손실보상보다 그렇죠. 소상공인 예. 손실보상보다 임대료 나눔 공약에 들어간 재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럼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여당이고 이제는 좀 정부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보상안의 자세한 안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저도. 네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권을 네. 받다 보니까 예. 새 정권이 약간 여당 오랜만에 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네. 책임지는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디테일한 재원 계획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구호에 있어서 이전 정권들 다 방만하게 썼으니까 내가 그냥 조정하면 돼라는 정도로만 동어 반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역량의 문제겠죠. 네.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또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는 게 네, 제발 좀 문제 해결하고 재원 마련 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